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상반된 분위기의 두 팀이 만났습니다. 시즌 전 예상대로 선두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안양과 단 1승도 없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부산이 맞붙었는데요. 결과는 안양의 신승, 보다 큰 간절함을 보여준 안양이 승점을 챙겼습니다. 안양은 경기 도중 퇴장으로 인해 수적인 열세에 놓였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죠. 양팀은 같은 대형을 들고 나왔지만 서로 전혀 다른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부산은 이번에도 수비적으로 허점을 노출하며 불안한 모습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팀의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은 주전 선수 대부분이 선발로 나온 가운데 몇 자리에만 변화를 줬습니다. 연재민 대신 김영진이 선발로 출전했고 김동진이 리그에서 첫 선발 기회를 잡았죠. 대신 기존의 왼쪽 윙백으로 나서던 주현우가 오른쪽 윙포워드로 배치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팀 내 코로나 악재가 겹친 부산은 지난 부천전과 비교해서 무려 8자리의 변화를 줬습니다. 퇴장 징계로 빠졌던 발렌티노스가 다시 돌아왔고 에이스 안병준을 대신해서 김찬이 선발 출전했죠. 전북으로의 이적이 확정된 김진규 역시 원정 소집에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양팀은 전반전 수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부산은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시작합니다.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크게 효과를 보진 못하는데요. 전방에서 확실하게 공격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압박은 오히려 뒷공간의 위험을 초래하는데요.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전방에 압박이 들어간다면 파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끊어줘야 하는데 너무나 쉽게 풀려버리죠. 가져가 봅니다. 드로제. 자, 드로제의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압박 과정에서 한 선수가 이렇게 둘을 상대하게 되는 그림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압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안양은 이를 쉽게 풀어나오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부산 수비의 허술한 오류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장면에선 최준이 침투하는 김동진을 쫓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양은 그 공간으로 공을 보내 찬스를 만들어내죠. 자, 양정훈 선수가 빨라요. 넣어줬어요. 뛰어들어가는 양정훈. 이 장면도 부산이 수비에 성공하긴 했지만 최준이 왜 여기까지 와서 붙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뒤에 김동진이 자유롭게 서 있는데 안양이 압박을 풀어내고 이곳으로 공을 투입했다면 부산은 위기를 맞을 수 있었죠. 이번엔 지공 상황을 보겠습니다. 부산이 수비 시에 약점을 갖고 있는 위치는 이곳인데요. 두 명이 지키는 중원은 항상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뒤에 사이 공간으로 공을 투입시킬 경우 안양은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안양은 이곳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전방의 공격수 중 한 명은 늘 좁게 서면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 미드필더 둘을 상대로 최소 셋 이상의 숫자를 확보하는데요. 수적인 우위를 점한 안양은 쉽게 볼을 연결하고 공격을 이어가죠. 안양은 이 위치로 계속해서 공을 투입하며 부산을 위협합니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안양이 반격을 준비해 봅니다. 왼쪽 넓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넘겨줬습니다. 두 명의 미드필더만으로 안양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1대0 앞서 나가는 FC 안양. 김영진 선수 입장에서는 두 명이 지키는 부산의 중원은 한 명만 이렇게 측면으로 끌려 나와도 큰 공간을 내주게 됩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약점을 안양은 잘 파고들며 찬스를 만들어냈죠. 이 과정에서 특히 조나탄도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이렇게 내려와 받아주면서 공격 연결고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요. 조나탄은 공을 받으러 내려와 주는 것뿐 아니라 이 위치에서 센터백 하나를 묶어둔 뒤 공을 지켜내고 연결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연결해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조나탄을 앞세워 부산의 미드필더 뒤를 점유하게 되고 덕분에 안양은 손쉽게 부산의 수비라인 앞까지 진입할 수 있죠. 받쳐줬고요. 홍창범 왼쪽으로 넓게 열어줬습니다. 자, 김동진 선수 전면으로 막아내는 안전수 골키퍼. 부산은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두 줄로 라인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8명의 선수 전원이 지역방어를 서면서 두 줄로 구역을 나눠갔습니다. 기존 지역방어 형태를 한층 더 강화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아무튼 안양은 키퍼의 실수를 틈타 세트피스로 이날의 결승골을 만들어냈죠. 선제골 기록합니다. 1대0 앞서 나가는
시전이야. 이번엔 안양의 수비 상황을 보겠습니다. 안양 역시 높은 위치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진 배치된 주현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주현우는 수비 상황에서 좁은 위치로 이동해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상대를 압박하죠. 위치를 가리지 않고 주현우는 상대 수비 라인으로 달려듭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살짝 접어냈고요. 이거 안쪽에 지금도 벌어져 와이드하게 동료가 있었잖아요. 주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았는데 한결도 측면에 있는 자원들의 공격, 축구라는 요소가 중앙과 측면과 그리고 수비에서 안정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우측의 주현우가 중앙 지역까지 압박을 해주면서 안양은 수적으로 빈틈없이 부산을 옥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중앙을 견제하다가도 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 우측면까지 두루 커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수비는 결국 주현우의 복귀가 조금만 늦어져도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주현우가 내려오지 못한 사이 부산이 빠르게 전환에 성공하면 찬스로 이어지는데요. 잘 봤어요. 자, 가운데 쪽에서 과감하게 치고 가야죠,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본인의 직접 드리블 왼쪽으로 잘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이런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안양은 부산과 달리 압박이 들어갔을 때 아예 볼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부딪혀주는데요. 안양의 강도 높은 수비에 비해 부산의 전개는 투박했고 공격이 늦어지며 안양은 이미 수비가 자리를 잡았죠. 앞라인 근처 김찬. 자, 걸려 넘어지면서 그대로 공을 뺏어내는 안양입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안양의 맨투맨 수비는 부산의 선수들이 패스 줄 곳을 없애버렸습니다. 구현준 넘어지면서 끝까지 발을 뻗어봤습니다. 정해진 대형을 벗어나지 않는 부산의 정적인 움직임은 공격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죠. 후반 들어 부산은 황준호를 빼고 박종우를 투입합니다. 포백으로 변화를 준 것이죠. 전반전에 위기를 맞았던 중원 지역에서의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제 수비 라인을 보호해줄 확실한 자원이 생긴 것인데요. 하지만 부산 팀 전체의 어설픈 압박은 여전했습니다. 압박했을 때 지금 압박에서 뺏어내야 되는데 못 뺏어냅니다. 왼쪽으로 길게 김경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른 시간 안양에게 불운이 찾아오는데요. 김영진이 부상을 입으며 교체가 불가피했습니다. 여기서 안양은 강수를 두는데 같은 센터백을 투입하는 대신 오히려 아코스티를 넣으면서 공격 숫자를 늘립니다. 안양 역시 포백으로 변화를 준 것인데요. 이제는 주현우가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큰 참사를 불러오죠. 교체하자마자 발생한 상황인데요. 안양은 공소유권을 뺏긴 뒤 한쪽 구역에서 곧바로 수비를 시작하지만 중앙과 우측면을 두루 커버해주던 주현우가 사라지자 부산은 반대쪽에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김주환이 이를 커버하기 위해 무리한 태클을 시도했고 이는 결국 퇴장으로 이어지죠. 태클에 바로 휘슬 그리고 주심이 달려가는데요. 취소를 네. 하고 아하 빨간색이 꺼내 들어집니다. 김주환 퇴장을 명령하는 서동진 주심입니다. 안양은 수적인 열세에 놓였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수비 형태를 고수했는데 이는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공간 넘어옵니다. 중원에서 무게중심을 앞에 두고 수비를 펼쳐보지만 홍창범과 황기욱의 뒤로 많은 공간이 생기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산은 집요하게 측면을 공략합니다. 안쪽으로 이강이 또 한번 왼쪽으로 붙여줍니다. 특히 퇴장 이후 우측 풀백으로 내려온 주현우는 경기 내내 많은 활동량으로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고 부산은 이 위치에서 수적인 우위를 활용해 끊임없이 공격하죠. 자 돌아나가죠. 재윤 자, 선수인데요. 왼쪽으로 살짝 내줬어요. 자 살려냈습니다. 살려내야죠. 반대쪽 가야 되는데요. 크로스 자 들어오죠. 잡아냅니다. 당할 수밖에 없다. 예, 1대1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연결 괜찮아요. 자, 여기서 김정규 자, 왼쪽으로 여기서 줬어요. 가는데요. 반대쪽 살짝 찬스죠. 내줬습니다. 찬스죠. 이 과정에서 안양은 측면을 커버해줘야 하는 홍창범과 황기욱이 지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간격이 벌어지고 커버가 늦어지며 수비를 돕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반대쪽 슛! 여기서 안양은 적절한 시점에 두 선수를 교체해주면서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강화시킵니다. 이후 무사히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죠. 양팀은 같은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면서 상반된 결과를 가져갔는데요. 무엇보다도 부산은 이번에도 결과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안양의 퇴장 이후에 많은 시간 동안 수적인 우세를 안고 경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뼈아팠는데요. 부산의 강점이었던 득점력이 터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질적인 수비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어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아 보이죠. 주축 선수들까지 빠진 상황에서 페레즈 감독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